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자열 함수와 관련된 여러 문항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81페이지 출제형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표 1에 회원 아이디의 마지막 한 글자를 추출하여 유료 회원 영역에 표시하시오 했고요. 첫 번째 화살표 left, right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골라서 사용하자 했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마지막, 즉 오른쪽 맨 끝에 있는 한 글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럴 땐 right 함수가 적절하겠어요. 수식 입력줄에 equal에 right고요. right는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가죠. 문자열과 추출 개수. 앞에 있는 회원 아이디를 문자열 자리에 찍어주시고, 자, 한 글자만 딱 뽑겠다. 추출 개수 자리에 숫자 1 적어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유료 회원 여부가 표기가 됐을 거고요. 동그라미 2번 가입일과 오늘 날짜의 연도 차이를 계산하여 가입 기간 영역에 표시를 하시오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 가입 기간은 오늘 날짜의 연도와 가입일 앞 네 글자의 차이 값으로서 표시를 해라 그랬고, 두 번째 화살표 left, year, today 함수를 사용을 하자 그랬어요. 자, 먼저 오늘 날짜의 연도는 year와 today 함수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가입일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네 글자는 left 함수를 가지고 추출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시작은 today year겠죠. 자, equal에 today고요. 자, 괄호를 닫아주시면 today가 오늘의 날짜를 표시를 해주게 될 거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연도만을 추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today를 year 함수 안에 인수값으로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날짜에서 연도만을 추출을 해줬을 거고요. 자, 차이값이니까 산술연산 빼기 등장할 거고, 가입일의 앞에 있는 네 글자를 뽑기 위해서 left 적용해줘야 되겠죠. left 함수는 인수 두 가지 들어가죠. 문자열과 추출 개수. 자, 우리는 앞에 있는 가입일에서 몇 글자요? 네 글자를 뽑아줄 거예요. 자, 괄호 닫고 마무리 해주시면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거 계산이 됐을 거고요. 동그라미 3번 표 2에서 출판번호의 마지막 세 글자를 추출하여 판매 부수를 다음 영역에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자, 표시 이해 봐주시게 되면은 S-015라면 자, 끝에 있는 세 글자인 015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다가 15건 혹은 815건 이런 식으로 숫자 다음에 권이라는 한글을 같이 붙여서 표시를 해봐라. 그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화살표 write 함수하고 text 함수 두 가지를 가지고 작업을 해라 했네요. write 함수를 가지고 오른쪽 끝에 있는 세 글자부터 뽑도록 할게요. equal에 write고요. 앞에 있는 출판 번호에서 세 글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치값만 표기가 됐을 거고요. 자, 여기에 권자를 붙이는 건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write 함수가 자, 텍스트 함수의 첫 번째 인수값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컴마, 자,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형식만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우리는 숫자 다음에 한글로 권이라는 게 붙어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인 거잖아요. 셀 서식 표시 형식 파트에서 이미 다 배웠던 부분입니다. 숫자 값일 때는 0 또는 샵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잖아요. 자, 그거 주의해 주시면서 자, 만약에 나는 샵 권으로 작업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둘 다 정답 처리돼요. 괄호 닫고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15건부터 64건까지 결과 표시가 됐을 거고요. 동그라미 4번 표 2의 도서 분류, 그다음 빼기 기호, 출판 연도를 연결을 하여 도서 코드를 생성을 하고 이를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여 다음 영역에 표시를 하시오 그랬어요. 첫 번째 화살표 도서 분류가 ST이고 출판 연도가 2024라면 ST 다음 빼기 2024를 다 연결을 해달라 그랬고, 자,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대문자 변환을 해달라 했기 때문에 어퍼 함수로 감싸서 마무리만 지어주셨으면 됐겠어요. 그럼 일단 연결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건 연산자 엔드가 하겠죠. 연산의 시작은 equal, 앞에 도서 분류 보이니까 찍어주시고 자, 연결합시다. 뭘?
빼기를 단 빼기 기호 나 지금 연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표기하기 위해 자판으로 직접 적을 거잖아요. 자, 양쪽 쌍따옴표 빠뜨리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연결합니다. 자, 뒤에 있는 출판 연도까지. 자, 그러면 일단 연결은 됐는데 대문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만큼의 값을 자, 대문자로 변환해주는 함수인 어퍼 함수의 인수로 담아주시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대문자로 변경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어 5번 볼게요. 표 3의 주소 1과 주소 2를 연결하여 완성된 주소지를 다음 영역에 표시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주소 1이 강남구이고 주소 2가 논현동이라면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과 같이 연결을 좀 해서 표기를 해라 그랬고, 두 번째 화살표 컨캣 함수를 이용을 하자 그랬어요. 일단 컨캣 함수가 다 연결해서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인 건 맞아요. 자, 근데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건 중간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띄어쓰기 한 칸씩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이 컨캣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거 두 개만 딱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버리시게 되면 강남구 논현동 붙어버려요.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실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인수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적어서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컨캣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긴 할 겁니다. 일단 우리 필요한 거 서울시 필요하잖아요. 자, 그건 없어요. 없는 건 직접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서울시 적어주시는데 이왕이면 띄어쓰기까지도 문자 취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띄어쓰기까지도. 자, 그 다음 컴마. 자, 강남구는 있으니까 찍어주시고 컴마. 자, 그 다음 띄어쓰기 한 칸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정말로 띄어쓰기를 한 칸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띄어쓰기 한 칸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컴마. 마지막으로 논현동까지 찍어주시면 괄호 닫고 엔터 쳤을 때 딱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대로 결과값이 표기가 됐을 겁니다. 동그라미 6번. 표사의 코드 번호와 출시 연도를 이용하여 출판 코드를 다음 영역에 표시하시오 했고, 첫 번째 화살표. 출판 코드는 코드 번호의 숫자 구역 앞에 출시 연도를 삽입하여 표시를 해라 그랬고요. 두 번째 화살표. 표기 예를 봐주시게 되면 자, 코드 번호 중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출시 연도가 들어가서 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표시 예와 같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주의해 주시면서 마지막 화살표 리플레이스 함수하고요. 연결연산자 and 사용해서 마무리하자 했네요. 자, 일단 리플레이스 함수가 또 그럼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리플레이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원본 문자열, 자, 그 다음은 시작 위치, 추출 개수, 마지막은 바꿀 문자열, 인수가 총 4가지가 들어가는 함수였어요. 자, 일단 S 빼기까지는 똑같죠. 자, 그리고 015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건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출시 연도에 해당하는 값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 빼기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상황이죠. 자, 출시 연도는 있는 값이니까 그대로 찍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자, 이 중간에 해당하는 빼기는 어때요? 없는 건데 내가 지금 넣어서 표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 빼기 기호 때문에 지금 연결연산자 and가 사용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자, 저희는 세 번째 글자부터 이만큼이 추가가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시작 위치는 세 번째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는 지금 뭘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뭘 뽑아다가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추가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히 바꿀 건 없어. 그냥 이게 추가가 되는 거야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화면 안에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리플레이스고요. 리플레이스. 자, 원본 문자열 자리에 코드 번호를 찍어주시고, 자, 우리는 세 번째 글자부터 추출할 건 없어요. 뭘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출할 건 없어요. 0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뭘 추가를 할 거냐면 일단 이 출시 연도를 넣어줄 거예요. 단 조심하실 건 출시 연도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빼기 기호도 같이 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연결연산자 and가 들어가면서 빼기 기호를 같이 넣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괄호 닫았을 때 결과값이 예쁘게 나올 겁니다. 출판 코드 마무리되었고요. 이어서 출제형 2번 계속 볼게요. 동그라미 1번.
표일의 고객 아이디의 마지막 한 글자가 Y라면 가입, N이라면 미가입으로 유료 회원 영역에 표시를 해줘라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 if하고 write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어요. 맨 오른쪽 끝에 붙어 있는 한 글자부터 write를 이용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고객 아이디에서 저희 추출 개수는 딱 한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Y부터 N까지 결과 추출을 해주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게 Y하고 일치한다면 그땐 참값으로서 가입을, 아니라면 미가입이라고 표기를 하는 건 if가 하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write 함수가 if 함수의 조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가 혹시라도 y하고 똑같아? y냐? y하고 똑같냐? 컴마.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서 가입이라고 표기가 되면 되는 것이고, 자, 그게 아니라면 미가입이라고 표기가 되라 해주면 정답이겠죠. 1번 문항이었고요. 이어 동그라미 2번. 표일의 고객 아이디의 첫 글자가 S라면 서울, J라면 제주, P라면 부산이라고 다음 영역에 표시를 해줘라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 코드별 지역 구분은 참고를 하자 그랬고요. 두 번째 화살표 if하고 left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네요. 자, 반대로 이번엔 left를 이용해서 맨 앞 글자 먼저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ft에 고객 아이디. 자, 이번에도 딱 한 글자만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 S부터 P까지 앞 글자는 추출을 했을 것이고, 자, 그거에 맞춰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건 당연히 if가 해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if 등장하고요. 자, 맨 왼쪽에 있는 한 글자가 혹시라도 S하고 똑같아? S냐? 컴마.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서 서울, 이 표기가 되면 되는 것이고, 서울이 아니라면 그땐 제주인지 부산인지 아직 2차 판단이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거짓값 부분에서 if가 사용이 될 거고요. 자, left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복사하셔도 된다 언급드렸어요. 자,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셔가지고 컨트롤 V 해서 사용하세요. 그게 오타도 안 나고 더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if 등장했고요. 자, left가 이번에는 뭐하고? J하고 똑같냐? J냐? 라고 물어보자고요. 컴마.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서 제주가 표기가 되면 되는 것이고, 자, 서울도 아니고 제주도 아니면 남는 건 부산뿐이죠. 자, 그래서 마무리는 부산. 자, if 두 번 들어갔습니다. 조건, 참, 거짓 끝났어요. 괄호 닫았고, 자, 마지막으로 조건, 참, 거짓 끝났어요. 괄호 닫아주세요. 자, 항상 마지막 괄호 색깔은 검정색이어야 합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지역도 표기가 됐을 것이고, 동그라미 3번 표 3에서 쿠폰 번호의 앞 4글자인 연도 부분을 2026으로 변경을 하여 업데이트 영역에 표시를 해줘라 그랬고요. 첫 번째 화살표 표기 예 봐주시게 되면은 앞에 있는 4글자가 지금 몽땅 다 2026으로 다 변경이 되었어요. 두 번째 화살표 left하고 substitute 두 가지를 사용을 하자 했네요. 자, substitute 함수는 기본적으로 인수가 3가지가 들어가죠. 물론 순번이 추가될 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열 1, 2, 3 3가지가 들어갔었죠. 자, 문자열 1에서 문자열 2를 찾아다가 문자열 3으로 변경해 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였어요. 자, 일단 우리는 뭘 바꿔요? 쿠폰 번호 맨 앞에 있는 글자를 바꿔요.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4글자가 뭔지부터 알아야 그걸 죄다 2026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left를 이용해서 일단은 앞 4글자부터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작은 left고요. 앞에 있는 쿠폰 번호에서 일단 4글자가 뭔지부터 알고 갈게요. 자, 4글자만 딱 뽑아줘 했더니 일단 다 뽑혔어요. 자, 이걸 우리는 뭘로? 2026으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만큼을 변경하러 가도록 할게요. 자, substitute 등장해서요. 자, 원본은 쿠폰 번호예요. 자, 쿠폰 번호에서 뭐를? 앞에 있는 4글자를 뭘로 바꿔요? 2026으로 바꿀 겁니다.
자, 엔터 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업데이트 되었을 거고요. 동그라미 4번이에요. 표 3의 이메일에서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열만 추출하여 아이디 영역에 표기를 해줘라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표시 예 봐주시게 되면 이메일 제시했고요. 골뱅이 앞에 있는 ABC가 아이디니까 그것만 표기해 그랬어요. 두 번째 화살표 미드하고 서치 함수 두 가지를 사용을 하자 했네요. 자, 일단 우리는 골뱅이 앞에 있는 글자를 추출할 거잖아요. 그죠? 자, 문자열을 추출해서 표시할 수 있는 건 누구다? 미드다. 자, 이번 문제에서 이메일이기 때문에 문자열 동일하고요. 시작 위치도 첫 글자부터인 거 동일합니다. 단 추출 개수가 지금 다 달라요. 어떤 아이디는 4글자짜리, 어떤 아이디는 8글자짜리 다 다릅니다. 자, 그 다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서치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글자의 개수는 다 다르지만 지금 공통 항목이 뭐예요? 골뱅이 앞이라는 게 공통 항목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골뱅이의 위치 번호만 알아내면 바로 그 앞까지만 추출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골뱅이의 위치 번호, 표시의 위치 번호를 서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찾아줄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서치를 가지고 작업을 해줄 거고요. 자, 우리 서치는 인수가 총 3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 두 번째는 원본 문자열, 자, 마지막은 시작 위치인데요. 자, 역시나 이번에도 시작 위치에 대한 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는 표시를 찾을 거예요. 어디에서? 앞에 있는 이메일에서. 괄호를 닫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일단 골뱅이의 위치 번호를 서치가 찾아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아이디 개수가 몇 개? K, I, M, J 4개예요. 그죠? 자, 골뱅이까지 뽑는 게 아니잖아요. 골뱅이 바로 앞까지 뽑을 거예요. 즉 5번째 아니고 4번째까지 뽑을 거고 10번째 아니고 9번째까지 뽑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골뱅이까지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골뱅이 하나 전까지만 빼기 1이에요. 골뱅이 바로 앞까지만 추출을 할 거야 라고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상 지금 현재 표시되는 값이 아이디의 글자 수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 뽑은 거예요. 자, 이만큼의 서치 함수를 마무리 미드 함수에 추출 개수 자리에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메일에서요.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골뱅이 -1 바로 앞까지만 추출을 해줄 겁니다. 자, 괄호 닫아주시면 아이디 예쁘게 표시되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이어서 5번 볼게요. 표사의 사원명의 가운데 글자를 별로 변경하여 암호화 영역에 표시를 해줘라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표시에 최영철이라면 최별철로 바꿔줘라, 최땡철로 바꿔줘라 했어요. 자, 두 번째 화살표 미드하고 서브스티튜트 함수 두 가지를 사용을 하자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 있는 가운데 글자가 뭔지 알아야 그걸 또 별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중간에 있는 가운데 글자 뽑기에 미드만큼 좋은 함수가 없죠. 자, 그래서 시작은 미드고요. 앞에 있는 사원명이 우리 몇 번째? 두 번째 한 글자를 뽑을 거예요. 두 번째 한 글자. 자, 괄호를 닫아주시면 중간에 있는 글자를 다 뽑아줍니다. 자, 이걸 우리는 별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특정 문자를 특정 문자로 바꿔줄 때 우리 substitute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의 mid 함수가요. substitute 함수의 두 번째 인수 자리에 들어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ubstitute 등장하고요. 자, 우리는 사원명에서 컴마 중간에 있는 글자를 컴마 자, 별로 바꿔줄 거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괄호 닫아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암호화 되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동그라미 6번이에요. 표사의 판매량을 10으로 나눈 목만큼 네모를 반복하여 비고 영역에 표시를 해줘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판매량이 26인 경우에는 여러분 26을 10으로 나누면 몫은 2면서 나머지가 6이죠. 자, 그러니까 두 번이 반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화살표, repeat하고 quotient 함수 두 가지를 사용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은 quotient이고요.
자, 쿼션 함수는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쉽게 큰 수, 작은 수로 기억하시자 그랬죠? 자, 우리는 판매량이 큰 수고요. 컴마, 그걸 몇으로? 숫자 10으로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큰 수, 작은 수, 인수 다 들어갔어요. 자, 괄호 닫고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일단 몫이 구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 숫자만큼 네모가 반복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특정 문자를 특정 횟수만큼 반복시켜 표시하는 게 누구였다? repeat이었다. 그래서 이만큼의 쿼션 함수가 자, repeat 함수의 인수 자리에 들어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자, 기억하시죠? 미음 누르고 한자키 이용하시면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떴고요. 자, 우리는 자격증 하는 사람들이니까 탭키까지 세트로 기억하시자 그랬죠? 자, 그러면 펼쳐지기 때문에 원하는 걸 고르기가 편해집니다. 자, 쌍따옴표 정확하게 마무리하시고 컴마. 자, 그럼 앞쪽이 반복 문자, 뒤쪽이 반복 횟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괄호 닫아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자, 비고 부분에 네모가 반복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출제형 3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표일에 주민등록번호 8번째 한 글자가 1이면 남자, 2면 여자라고 성별 영역에 표시를 해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화살표, if하고 mid 함수를 사용하자 그랬어요. 자, 일단 8번째 한 글자가 뭔지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남자, 여자 성별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시작은 mid 가지고 중간 글자부터 뽑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퀄의 mid고요. 앞에 있는 주민번호 8번째 한 글자만 추출해줘 라고 mid 값 마무리 먼저 해주세요. 자, 그럼 중간 글자를 표기를 했을 거고요. 단 이때 주의하실 거는 mid 함수는 문자열 함수예요. 문자열 함수의 최종 결과는 엑셀이 봤을 때 숫자다 문자다. 이건 문자다 라고 언급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분명히 숫자 같지만 이 mid 함수한테 야, 너 혹시 2하고 똑같아? 라고 물어보면 아닌데, 나 숫자 아닌데 반응이 이렇게 나올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mid 값 자체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 2하고 비교를 해주셔야 하는데 숫자가 문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방법은 양쪽에 쌍따옴표를 붙여버리시는 순간 얘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문자 2하고 똑같아? 라고 물어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맞았어. 나는 문자 2하고 똑같아. 라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주의하시면서 작업해 주셔야 해요. 만약에 마무리할까요? 자, 중간에 있는 글자가 자, 혹시라도 문자 2라고 똑같아?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서 남자가 표기가 되면 되는 것이고 자, 그게 아니라면 여자란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여자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남녀 성별 표기가 됐을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이에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나이를 다음 영역에 표시를 해줘라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줘라 했습니다. 두 번째 화살표 left, year, today 함수에 연결연산자 and까지 사용을 해줘라 했네요. 자, 일단 이번 문제는 현재 연도 구하는 거는 앞에서도 했으니까 어려울 게 없잖아요. 단 태어난 연도는 어디 있다? 주민등록번호 왼쪽에 있는 두 글자가 태어난 연도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만 진행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today 함수를 year 함수 안에 담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ear 함수 안에다가 today를 담아서 일단 올해 연도를 뽑았어요. 자, 그 다음은 태어난 연도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자, 뺄게요. 자, 앞에 있는 두 글자 뽑기에 left만큼 좋은 게 없죠. 자, left 이용해서 주민번호에서 두 글자만 추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가 지금은 되게 이상할 거예요. 왜냐? 2024에서 뭘 뺀 거예요? 85를 뺀 거니까 결과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 많은 나이가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성경이는 몇 년생? 1985년생. 자, 그러자니 우리는 이 85라는 값 앞에 뭐만 붙으면 19만 붙으면 되는 거잖아요. 1985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9를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연산자들은 각기 우선순위가 있다 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해버리시게 되면 2024에서 19를 뺀 다음에 85를 붙여버려요. 자, 그러면 나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주의하실 거는 1985년이 먼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괄호로 우선순위를 그려주셔야 맞아요. 아니면 결과 굉장히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985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024에서 빼기를 진행을 하셔야 나이가 제대로 계산이 될 겁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이어 동그라미 3번 표의의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한 숫자가 홀수면 남자, 짝수면 여자로 성별 영역에 표시를 해줘라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 미드, 모드, if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1번하고 동일해요. 자, 중간에 있는 글자부터 뽑아야 뭐 그 다음이 되겠죠. 그래서 미드를 가져다가 자, 주민등록번호 8번째 한 글자입니다. 자, 중간에 있는 글자부터 일단은 추출해 오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1, 2만 있는 게 아니라 3, 4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길 홀수면 남자, 짝수면 여자라고 표기를 해줘라 한 거예요. 자, 홀수, 짝수 구분할 때는 사실 is, odd나 is, even 함수를 사용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mod 함수를 사용을 해라 했습니다. 자, mod를 가지고 짝수, 홀수를 구분하시려면 숫자 2로 나눠 보시면 된다 언급드렸었어요. 숫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으로 딱 떨어지면 짝수고 하나가 남으면 홀수다 그래 언급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만큼의 미드 값을요. 자, mod라는 함수 안에 첫 번째 큰 수 자리에 담아주시고 자, 나눌 수, 작은 수 자리에 숫자 2를 적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숫자를 숫자 2로 나눌 거야 해주시게 되면 당연히 나머지는 1 아니면 0 둘 중에 하나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작은 수가 2니까요. 자, 엔터 쳐서 확인해 주시면 1 혹은 0 값이 표기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여러분 앞에서 푸셨던 동그라미 1번 문제에서는 미드의 최종 결과랑 비교를 하는 거니까 문자를 문자하고 비교를 한 거고요. 자, 이번에 풀고 계시는 3번 문제는 모드 함수잖아요. 그럼 모드면 수학삼각 함수예요. 수학삼각 함수의 최종 결과값은 숫자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숫자 2라고 똑같아? 라고 물어보셔야지 이번에는 양쪽에 쌍따옴표를 붙여버리시면 오히려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게 어떤 함수인지 구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자, 혹시라도 만약에 말이다. 자, mod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가 1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홀수냐 그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1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나머지가 1이야.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서 홀수인 거니까 자, 남자가 표시가 되면 되는 거고 자, 아니라면 여자라고 표기가 되라 해주시면 정답인 겁니다. 3번이었고요. 이어 동그라미 4번이에요. 주민등록번호 9번째 한 숫자가 5 이하라면 수도권, 아니라면 광역시로 지역 영역에 표시를 해줘라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 if하고 mid 함수 두 가지를 사용을 하자 했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난이도가 있죠. 중간에 있는 글자부터 가지고 와야 역시나 그 다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다시 한 번 더 mid고요. 자, 앞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9번째 한 글자를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글자를 뽑아줬는데 자, 문제는 지금 최종적으로 사용된 게 mid, 즉 문자열 함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엑셀이 봤을 때 문자라 숫자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자, 지금 분명히 값이 5잖아요. 자, 근데 야, 너 5보다 작거나 같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라고 엉뚱한 결과를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mid를 무조건 숫자로 바꿔서 인식을 시켜야지만 5보다 작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문자 속성을 숫자 속성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산술 연산이에요.
자, mid라는 요 값 자체가 지금 겉보기에는 숫자 같지만 엑셀이 봤을 땐 문자인 거잖아요. 자, 근데 산술연산을 딱 한 번만 진행을 하시게 되면 산술의 최종 결과값이다 보니까 그 값은 엑셀이 봤을 때 숫자로 인식이 되게 돼요. 자, 5라는 숫자 값은 바뀌면 안 돼요. 단 한 번의 산술 연산을 통해 얘가 숫자 형식으로 변경이 되려면 곱하기 1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1. 자, 곱하기 1을 진행하시게 되면 엑셀이 봤을 때 얘는 산술 연산의 최종 결과값이기 때문에 숫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는 야, 너 5하고 똑같아? 라고 물어보면 맞아, 나 5하고 똑같아 라고 제대로 인식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소 어려운 형태의 문항이었어요. 1급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출제되는 형태의 문항이기 때문에 방법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조건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말이야. 자, if. 자, 중간에 뽑은 글자가 숫자로 변한 요 값이 혹시라도 5보다 작거나 같아. A는 B다꼴이에요. 컴마.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서 수도권이 표시가 되면 되는 것이고, 자, 그게 아니라면 광역시라고 결과가 나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괄호 닫아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지역 구분이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의 마지막 세 글자가 짝수라면 도매, 아니라면 소매라고 분류를 해라 했고, 첫 번째 화살표 if에 write에 is even 함수까지 사용을 하자 했네요. 자, 그럼 이번에도 코드 번호의 마지막 세 글자를 일단 가지고 와야 짝쿨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드 번호 마지막 오른쪽 세 글자부터 추출하도록 할게요. 자, 그건 write가 하겠죠. 자, 앞에 있는 코드 번호, 끝에 있는 세 글자 추출 개수로 담아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값을 표시를 했고요. 자, 우리는 이 값이 짝인지 홀인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도매 혹은 소매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만큼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기 위해 is 문제에서 제시한 even 함수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is even은 짝수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값 말고는 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자, 괄호를 닫아주시면 짝수일 때만 맞았어 라고 결과값이 나온다 했었어요. 참이라면 도매, 아니라면 소매로 표기만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건 당연히 if가 해줄 거예요. 자, 혹시라도 만약에 자, 값이 짝수니 자, 주의하실 건 여기다가 true라고 쓰시는 거 아무 의미 없다 했어요. true한테 true냐고 물어본들 최종 결과는 또 true라고 나온다 했죠.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조건은. 자, 이게 true라고 나온다면 짝수란 얘기인 거니까 도매라고 결과 표시가 되면 되고요. 아니라면 소매라고 나와라 해주시면 끝이겠죠.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 동그라미 6번 보겠습니다. 표 3의 코드 번호의 마지막 세 글자를 100으로 나눈 목만큼 네모를 반복하여 판매 현황 영역에 표시하시오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코드 번호가 S-317이라면 3번을 표기를 해라 했네요. 자, 앞에서 푸셨던 거에 write 함수가 추가된 것 뿐이에요. 자, 일단은 마지막 세 글자를 뽑아와야 또 100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시작은 write를 가져다가 자, 끝에 있는 세 글자를 일단 뽑아줄게요. 사실상 이 값이 쿼션 함수의 큰 수 자리에 들어가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write 함수를요. 자, 쿼션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인 큰 수 자리에 담아주시고 컴마. 자, 작은 수 자리에다가 숫자 100을 적어주시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쿼션이 구해주겠죠. 자, 그럼 이 숫자 3이 반복될 횟수 자리에 들어가지기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만큼의 쿼션을 자, repeat 함수의 반복 횟수 자리에 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미음 한자키에 탭키까지 세트로 기억해 주시고 자, 반복할 문자에 해당하는 까만 네모 하나 골라서 담아줄게요. 자, 그 다음 반복 횟수는 열심히 작업하신 쿼션의 write고요. 자, 까만 괄호로 마지막 가로 닫힐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판매 현황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1급 난이도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2급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항들이지만 인수정리 잘 해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